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자식 앞길을 막은 부모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식만큼 뜻대로 안 되는 존재는 참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자식을 키우는 정성과 고민과 노력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다 키우고서 받았어요. 그리고 자식은 절대로 부모 뜻대로 커주지 않고요. 물론 뭐 가정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사주대로 성정도 태어나고 그렇게 그 길로 정해진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사주 공부하면서 조금씩 느껴서 아이들을 조금 일찍 인정해주고 일찍 조금 독립시키는 그런 좋은 점은 좀 생기더라고요. 절대 자식은 부모 맘대로 안 돼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그 교육 지상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자식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근데 저도 참 식신이 계신 용신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많이 매달리면서 살고 거의 뭐 자식이 거의 저의 인생의 전부다시피 정말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론은 제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제가 그렇게 안 했더라도 그냥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에 좀 이르렀고요. 노력한 만큼 잘 커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면서 참 그냥 그 자체의 타고난 본성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아직도 나이가 아이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가족 행사에 다 참여하고 여행에도 잘 따라다니고 저와 그 아빠를 참 아직도 많이 좋아한답니다. 그게 내려놓아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하다면 분명 부모는 좋은 뜻으로 자식에게 그런 조언들과 그런 강요들을 좀 하겠지만은 아이들은 그거를 그 시기에는 모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식의 기본적인 어떤 성정을 이해하고 자식의 뜻을 조금 인정해 주는 것이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러면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에 대한 사주를 풀면서 이분은 지금 58세셔요. 58세인데도 어머니를 상당히 원망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58세 정도면은 본인도 엄마가 됐을 테고 자식을 키우면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상당히 원망하는 이유는 사주에 다 원인이 있답니다. 일단은 신묘일주 시작. 굉장히 신묘일주는요 예민하고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신과 묘 자체가 다 현침이잖아요. 현침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굉장히 성정이 예민하고 까칠한 부분이 있답니다. 신금도 마찬가지로 현침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까칠한 친구가 부드러워지려면 이 상관이라는 성분을 가져야지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상관 페인, 엄마가 상관을 다스려서 상관의 부정성을 없애는 역할을 해서 왠지 엄마가 좋은 역할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원래는 상관 페인이면 이 인성이 상관의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신금 일주만은 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신금은 좀 예외가 많지요. 신금에게는 사실은 인성이 도움이 안 된답니다. 신약한 신금이라고 하더라도 인성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은 이 분이 이렇게 예민하고 그 다음에 상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관에다가, 그쵸? 무관에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 상관 기질이 있었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항상 자유를 꿈꾸고 그 다음에 다분히 예술성도 좀 있고 자유로운 성향의 사고도 좀 그 당시에 이때 되면은 뭐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인식이 그닥 발전되지 못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이분의 이 상관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겠죠. 위험해 보였을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 이분이면 지금 58세인데 이분의 어머니라면 적어도 78세 이상이 되실 텐데 그러면 그때의 교육은 딸이 너무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너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가수 윤복희도 처음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왔을 때 정말 극명하게 갈렸죠. 그 평가가. 네. 근데 윤복희 님이 그렇게 미니스커트를 과감하게 입고 나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사람들이 그 덕택에 같이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됐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용인이 안 돼서 자리를 들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를 쟀다고 하죠. 네, 그때 사회상이 다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신금은 분명히 이 상관을 찾아서 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예술성도 있고 굉장히 끼도 다분하고 조금 약간 기존 체제를 좀 부정하고 조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부분으로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엄마로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 자식을 어떻게든 계도를 해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엄마가 딱 가로막으셨네요. 상관으로 가는 길을 딱 가로막으셨어요. 이분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상관 기질을 잘만 발휘했더라면 이분은 훨씬 더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가운데서 다 막아서 자기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이 나이까지도 엄마를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다른 일간이었다라면 엄마가 사람을 만든 케이스겠죠. 아무래도 상관의 부정성이 많이 긍정화되면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신금만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엄마와 또 묘신 귀문도 있지요. 네,
엄마 자리와 묘신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자기가 하려는 상관을 툭툭 가운데서 다 자르고 막고 있고, 엄마와 묘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엄마에 대한 원망이 대단하고요. 엄마가 또 겁재 자리에 있잖아요. 이 겁재라는 거는 일단은 물론 뭐 이분이 상관격이긴 하죠. 상관격이긴 한데 신금에서 임수가 투관해서 상관격인데, 겁재격의 특징은 일단은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키우려고 했던 상관도 엄마가 못 키우게 가로막고 있고,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고, 엄마와 묘신 기문이 짜져 있고, 그쵸? 그러니까 평생 엄마를 원망하면서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 뜻대로 전혀 이 상관을 살리지 못했답니다. 네. 그리고 말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겁재가 온다는 거는 경제적인 부침이 좀 심해질 수 있고, 예, 말년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또 자식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식에게도 돈이 좀 많이 나가서 미운 도둑놈이 예쁜 도둑놈이라나요? 예쁜 도둑놈?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식도 사실은 절지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식도 뭔가 독립심이 조금 결여돼 있고 엄마한테 의지하려는 습성도 좀 있겠지요. 그래서 본인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엄마한테 붙어서 계속해서 돈을 타내는 형태로 그렇게 아직도 사시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러면은 대운을 살피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분 입장에서 4세부터 23세까지 계속해서 정미병우, 엄청난 관성이 강하게 왔지요. 네, 원래는 무관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상관까지 있어서. 근데 상관이 이렇게 강한데, 예, 굉장히 지금 관이 강하게 왔죠. 이때는 특히나 사춘기 때인데 상관이 경관을 했겠죠. 이분조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엄마 말을 안 들었겠죠. 상관경관의 시기를 딱 사춘기 때 보내면 정말 다루기 힘든 자식이었을 수 있어요. 말끝마다 다 반박하고 토시를 달고, 그쵸, 고분고분한 그런 자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관이 강하게 오니까 신금은 너무 뜨거워서 결국에는 이 상관을 너무너무 갈구하겠죠. 상관을 갈구하는데 엄마가 딱 막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온통 그 흐름에 다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이때 엄마는 화생토 받아서 엄마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 있는 엄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산성격 하셨겠죠? 네. 근데 어머님도 밑에 신금을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머님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자식 사랑하는 입장에서 식신, 자식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상간행위를 못하도록 막으신 거는 맞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고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 뜨거워서 죽겠고 그래서 임수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딱 막고 있고, 그쵸? 입장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사오미 대운까지는 상당히 힘들어서 항상 이 상관을 꿈꾸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강제로 20대에 이제 사화가 왔죠? 네. 관이 왔잖아요. 이때 억지로 시집을 보낸 거죠.
이렇게 상관이 딱 있으면은 관이 딱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딱 쳐내는 성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엄마에 의해서 강제로 이때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무관이죠. 인중병화밖에 지금 사주 내에 관이 없어요. 근데 인중병화인데 임수로 꺼지고 신중의 임수로 꺼지고요. 인신충해서 당하고요. 그러니까 인중의 이 병화가 그쵸? 인중의 병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못 쓰겠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또 엄마에 대한 원망은 더 심각해졌겠죠. 결혼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자식은 낳았는데 남편은 일찍 또 세상을 떠나고, 또 무관이라서 결혼도 쉽지 않지요. 그죠? 이 시기를 넘기면 이제 관이 이제 안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자식을 이제 혼자 힘들게 키우셨겠죠? 그래서 자식을 혼자 힘들게 키우다 보니까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자식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이제 천간에는 을목 경금, 이때부터는 이제 재가 왔죠. 그러면 상간생재, 이제 결국 남편이 이제 잘못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제 사회로 나갔겠죠.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겠죠. 자식을 키워서 먹고 살려면. 네. 그리고 지지에서 이제 임묘진이 오네요. 지금 대운이 이민대운이네요. 그쵸? 네. 임묘진이 오면은 일단은 신금 입장에서는 네, 이제 재가 오는 거죠. 상관생재, 열심히 상관생재를 하셔서 정말 고되게 사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신금에게는 이 임묘진 계절이 좀 많이 힘든 계절이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신진 수국이 돼서 이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적으로는 약간 안정감을 좀 찾았을 테고요. 자수운에 오면은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신자진이 형성되면 굉장히 정신적인 안정이 취해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계묘, 이 계수가 천간의 무토와 합해져서 무게와 화로 변했네요. 그러면은 인성이 지금 관성화 됐어요. 그쵸? 그래서 엄마로 인해서 이때는 더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 됐죠. 스트레스가 아주 가중이 됐겠죠. 엄마가 뭐 아프셨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고를 치셨던 간에 네, 엄마가 무게와 파로해서 자식에게 또 한 번 네, 힘듦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묘신기문, 이때도 묘신기문이 되면서 그러면서 엄마를 더 원망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민대운이에요. 임수가 와서 신금은 물론 좋아요. 좋긴 좋지만 이때까지 어머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임수를 보면 신금이 좋긴 하지만 임수를 극하는 이 무토가 항상 문제죠. 이 용신인 임수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이 무토. 그죠? 정말 이분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한 원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임목이 왔어요.
그러면 인묘 반합이 이루어졌네요. 이때는 약간 경제적인 안정이 좀 됐겠죠. 상관생제가 됐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안정이 조금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축, 네, 같은 신금이 왔어요. 천간에 경신금이 오면은 절대로 동업이나 남에게 보증을 서시면 안 되는 때고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운이라고 했어요. 꼭 사람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돈을 번다고 해도 돈이 다 어디 갔지? 하고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대운이 된답니다. 천간에 자신과 같은 오행인 비겁이 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이 왔어요. 해자축이 와서 드디어 이분은 이제 지지에서 수국을 만났네요. 본인의 제대로 된 시절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돈 문제만 아니면 아주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해수가 묘목과 합쳐져서 해묘해서 돈의 크기도 더 커질 수 있고요. 그쵸? 네, 인해한목 다 돈을 돕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말년에 그동안 뭔가 투자해 놓거나 준비해 놨던 그런 것들이 말년에 되게 좋은 경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운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은 사주는 용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용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글자가 원국에 있다면 그 글자 때문에 용신을 제대로 못 써먹고요. 결국에는 그 글자에 해당되는 이 자리나 아니면 십성에 대한 육친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신을 용신처럼 써먹을 수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지요? 네. 그렇지만, 사주는, 부모가 정해서 저의 사주를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부모 밖으로 내 의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주팔자 타령은 부모님에게 자꾸 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나쁜 사주를 타고나신 그런 분들은 부모님 원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엄마는 왜 그때 나를 이런 사주로 태어나게 했냐고. 근데 사주는 결국 본인이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성인으로서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자기 사주의 단점을 인정해서 그 사주를 오히려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내 사주 그릇 내에서는 최상의 사주로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요즘에 응원 댓글 너무너무 많이 주셔서 힘이 나고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일일이 다 제가 상담이 좀 바빠서 일일이 대답을 잘 못해드릴 때도 있는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하는 마음 이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